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사이에 단일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원래부터 유리했던 서울시장 선거가 완전히 지금 승리가 확실시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가지고 힘을 모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승기는 일단 완벽하게 야당 쪽에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 두 가지 선거 모두 다 지금 완벽하게 승기를 잡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겁니다.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여당은 어떤 식으로 반격을 꾀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현실을 좀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해찬 전 당대표가 갑자기 이제 등판을 해가지고 현실 부정을 시작을 했죠.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론조사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거를 치러보니까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과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왜 그런 얘기를 지난 총선에서는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현실 부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당 쪽에서 노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박영선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10만 원씩 다 뿌리겠다, 그런 식의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선심성 공약을 통해 가지고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시도를 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도 약발이 좀 떨어졌어요. 한두 번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데 매번 선거를 할 때마다 이거를 계속해가지고 돈을 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감흥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지금 시국에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렸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 뭔데?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당이 앞으로 주목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꼬리 자르기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위기에 빠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중요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누구였습니까? 조국이었죠. 그렇죠? 조국 사태가 발발이 되게 되면서 완전히 문재인 정권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뒤집어 엎겠다, 분위기 전환을 시도해 보겠다라고 나섰던 것이 바로 추미애 검언 유착, 이런 식의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프레임이었죠. 근데 그것도 완전히 지금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검찰 개혁이 망하고 나니까 그거를 다시 뒤집어 엎어보겠다고 박범계까지도 한명수 사건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한번 부활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망했습니다. 더 이상 남아있는 카드가 존재하지가 않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집권 여당이 어떤 식으로 선거를 준비하겠습니까? 집토끼들, 현재 지금 집권 여당의 집토끼들은 사실상 종교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어떤 풍파가 발생하든지 간에 무조건 이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찍겠죠. 그렇죠? 초점을 둬야 되는 건 어디겠습니까? 중도층에 초점을 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권 여당은 그 중도층을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선심성 공약을 나름대로 계속해가지고 남발할 것이고, 그리고 정의로운 척, 공정한 척, 그런 식의 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집권 여당엔 그런 식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사태의 가장 지금 문제가 누굽니까?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그 조국 딸,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벌써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윤해 장관이 묘한 지금 미묘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조국 딸 조민의 입시 비리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부산대학교는 계속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말이 안 된다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식의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우리가 형사법, 형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하는 얘기인 것이고, 부산대학교가 입시 비리를 파악을 해가지고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행정적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조스트라다무스의 조국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최종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고 하는 수작이다. 잘 들으셨죠? 그렇죠? 부산대학교는 국가기관의 저런 식의 농단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빨리 조민에 대해 가지고 행정적 조치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가 저런 식으로 조국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조민의 행정 조치를 안 내린다라고 하면은 국가기관은 지금 조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선 일단 조민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두 기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보건복지부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교육부가 되겠죠. 그렇죠?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자, 일전에 다음 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조민의 의사면허 박탈법에 대해서 복지부도
보고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자, 조민박탈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래도 마찬가지로 거짓이나 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 법의 핵심은 뭡니까?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얼핏 들어서는 뭔가 굉장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조민의 의사면허를 박탈시킬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복지부가 동의를 했다고 이 뭔가 좀 복지부가 입장을 바꿔서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대법원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저런 식의 법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려가지고 행정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그 행정 절차를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의사면허를 발급해 준 거를 취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거나 없거나 진작에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조민의 의사면허를 이미 없앨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죠. 앞에서는 저런 식으로 보건복지부가 법 취지에 공감한다 라고 하면서 정의로운 척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원래는 뭐인 겁니까? 법이 없더라도 진작에 취소할 수 있는 건데 취소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적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가 어떤 얘기를 하냐?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민의 의사면허를 취소를 시키려면은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 지금 경우에는 하자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짓거리예요. 겉으로는 계속해가지고 공정한 척, 정의로운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공정하지가 않는 것이죠. 조민 사태에 대해 가지고 복지부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의사면허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걸 취소를 안 하고 있는 거냐? 라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하자 자체가 그렇게 중대한 것 같지가 않고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1심 재판을 통해서 정경심 교수의 대다수의 입시 비리가 유죄라고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대하지가 않다라고 얘기하고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뭐가 도대체 중대하고 객관적인 걸까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저런 식으로 정부의 눈치를 보고 조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이들의 교육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는 어떤 입장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윤해 교육부 장관은 일전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부 감사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어진 게 아닌 예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더디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법률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죠. 정유라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수사가 있기도 전에, 재판이 있기도 전에 교육부가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 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유라의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조민의 경우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수사가 다 진행이 됐고 재판 결과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교육부가 만약에 감사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감사가 있기도 전에 수사와 재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저런 식으로 꿀먹은 벙어리처럼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감사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수사와 재판 결과를 참고를 해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게 가장 최근까지 교육부 장관인 유은혜가 보여줬던 모습인데, 자,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반전 한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교육부의 입장이 조민에 대해 가지고 싹 그냥 바뀐 듯한 그런 모양새가 나타났는데요. 자, 이번에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민 입학이 취소가 되냐 이거예요. 교육부가 부산대는 재판과 별도로 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도대체 교육부의 입장이 바뀌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기사가 나오는 것만 봤었을 때는 교육부도 마찬가지로 조민에 대해서 입학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뭡니까? 바뀐 게 아닙니다. 제가 봤었을 때 저 지금 내용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간 끌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교육부가 조민 사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했고 정말로 정의로웠다라고 한다면 부산대학교가 행정명령을 내리세요 라고 권고라도 했겠죠. 흥미로운 것은 저런 식의 기사가 지금 언제 나오고 있는 것이냐,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후보가 지금 단일화가 된 직후에 저런 식의 기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조국을 잘라낼 수는 없겠죠. 집토끼가 다 도망갈 테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책임 떠넘기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중도층에게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만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로워. 우리도 조민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이런 식의 정의로운 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뭐 그런 식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당이 어떤 여당입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게 그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최후의 순간에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봤을 때 조민에 대해서 입학 취소까지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웃긴 모습이죠. 조민의 운명이 법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조민의 운명이 정치적인 목적에 달려있다라는 거. 참으로 지금 현재 집권여당의 모습이 정의롭지 않네요.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